Take it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주중에 업로드드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최종픽 영상에서는 K리그2 4경기에 대해서 분석 내용 쭉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제가 구매한 14경기 최종픽은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토요일 오전까지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프리미어리그 같은 유럽 리그 경기들이 들어오는 8월 중순 전까지는 국내 경기 위주로만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골 때리는 TV 멤버십은 한 달에 4,99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으시고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영상 하단에 배팅맨인 제가 직접 디자인한 행운을 가져다주는 상품들, 키링, 컵, 슬리퍼, 모자, 반팔티 같은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실용성과 골 때리는 TV의 운빨까지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셨으면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전남 대 경남FC. 자, 주중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남의 경우는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양 팀의 이번 시즌 기록과 주전 스쿼드를 비교해 봤을 때 예상하기 힘든 결과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경기 틀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전남은 부상에서 복귀한 하남 선수가 인천과의 경기에서 알베르티 선수의 득점의 기점 역할, 한마디로 박스 안에서 몸싸움을 해주면서 헤딩으로 공을 떨궈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확실히 공격에서 득점이 아니더라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후반 22분에 교체 투입되면서 K리그 데뷔전을 치렀던 르본 선수가 자신감 있는 볼터치와 드리블을 보여줬고,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에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K리그에 빠르게 적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곧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 결정적인 장면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전에 교체 투입됐던 정지용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었는데, 아주 멋있었죠. 상대방 공을 가로채서 솔로 플레이로 골대를 때려버리는 장면도 만들어졌었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남의 경우가 이번 시즌 홈에서만큼은 K리그2에서 인천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팀으로 확실히 홈발이 있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 시즌 전남은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던 적이 3번이 있었는데 3경기 모두 승리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원정팀 경남의 경우는 최근 4연패를 기록하다가 안산 그리너스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연패의 안 좋은 흐름은 끊었지만 안산과의 경기에서 수비 안정화에 포커스를 맞춘 경남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상 해난 선수가 부상으로 안산과의 경기에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이강희 선수는 해외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중원의 공백을 여름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포르투갈 1부 리거 출신 후백 마세도 선수와 브루노 코스타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해서 공백을 메꿔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최근까지 이 두 선수가 한솥밥을 먹으면서 발을 맞춰온 동료로 이미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어서 즉각적인 팀 경기력 향상에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실제 안산과의 경기에서는 해난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선발 출전을 했고 브루노 코스타 선수와 마세도 선수도 선발을 출전을 했는데 경기도 점유율만 높았고 필드골은 터지지도 못했다라는 점에서 용병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 K리그에 적응을 하게 되면 포텐이 터지는 상황이 나올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기대감만 가지고 경남 쪽의 이변을 생각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특히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9경기 동안 5득점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면서 K리그2에서 원정 득점력 꼴찌에서 2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번 전남 원정 경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의 원클럽맨 2014년에 입단해서 지금까지 13시즌을 보낸 베테랑 수비자원인 우주성 선수를 대구의 미드필더 이찬동 선수와 트레이드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과연 이게 잘한 트레이드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경남의 경기를 보면 점유율을 상대팀보다 많이 가져갈 때 승리하는 경기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홈팀 전남의 경우는 이번 시즌 K리그2에서 점유율 13위로 굉장히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는 팀이고 롱볼 패스의 정확도가 4위를 기록 중인 팀이기 때문에 경기는 경남이 주도를 할 수 있지만 전남의 롱볼 역습 한 방에 경남의 뒷공간이 털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K리그2 최하위권 수준의 경남의 원정 득점력과 전남의 하남 선수, 정주영 선수, 르본 선수의 폼이 좋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 맞대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었지만 전남의 기대 득점값이 원정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1.12로 0.49를 기록했던 경남의 기대 득점값보다 높았고 경남의 골키퍼 선방이 4개나 있었지만 전남의 골키퍼 선방 숫자는 0개였다라는 걸 볼 때 확실히 전남이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는 전남의 홈발도 있겠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팀의 맞대결 전적상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데 최근 5년간 맞대결에서 3연속 무승부가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전남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부산 아이파크 대 성남 FC. 자, 개인적으로 이 경기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는 경기로 부산의 승리 투표율이 61%나 몰린 상황인데 다른 투표율이 몰린 경기는 합리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는 부산 승리에 이렇게까지 몰린다? 이건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난 맞대결 당시에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었지만 성남의 기대 득점값은 0.99, 부산의 기대 득점값은 0.79로 성남이 기대 득점이 근소하게나마 높았고 슈팅 숫자에서도 성남이 더 높은 기록을 보여줬었죠. 또한 현재 부산은 사비에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도 전력 손실이라고 보이고 임민혁 선수를 내보내고 야심차게 데려온 안양의 리영직 선수는 두 경기 만에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겹친 부산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이하게도 부산은 홈에서 득점은 줄고 실점은 2배가 많아지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서 홈발도 없는 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원정팀 성남의 경우는 이번 시즌 기록을 볼 때 득점이 너무나도 안 터져주면서 K리그2 꼴찌에서 3위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점적인 부분에서는 K리그2에서 최소 실점 2위를 기록 중으로 골도 못 넣지만 실점도 안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변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성남은 수비는 기본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공격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면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새롭게 영입된 외국인 용병 레안드로 선수와 프레이타스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데뷔전을 치렀고 레안드로 선수의 경우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로 천안 수비진을 위협했었고 프레이타스 선수는 사무엘 선수 대신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 연결 역할을 맡아서 활동량 높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강력한 전방 압박 그리고 거친 태클도 보여주면서 경고를 받긴 했지만 그만큼 적극적인 모습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에이스 용병 자원인 후이즈 선수와 사무엘 선수에 더불어 레안드로, 프레이타스 선수까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성남의 반등 타이밍이 될 수 있을 만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과감하게 투표율이 가장 많은 부산의 승리는 버리고 부산의 무앞에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수원 삼성 대 충북 청주. 자, 원정팀 충북 청주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기록을 했고 357일 만에 홈 경기 승리였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해서였는지 최상현 감독 대행은 경기 종료 직전에 경기장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경기가 끝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이번 주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많은 이슈가 됐는데 7월 8일에 김길식 감독님께서 충북 청주 감독으로 공식 선임이 되면서 이번 수원 삼성과의 경기가 최상현 감독 대행의 마지막 경기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최상현 감독 대행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경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느낌에서 이변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가 K리그2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수원 삼성인데다가 K리그2에서 볼 수 없는 역대급 응원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 삼성의 팬들이 가득한 수원 삼성의 홈 경기장이라는 점에서 이변으로 잡기가 굉장히 힘든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맞대결에서 충북 청주가 홈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었는데 사실상 그 경기에서 무슨
수원 삼성에 저주가 걸렸는지 수원 삼성은 고종현 선수의 헤딩 백패스 실수, 양영모 선수의 캐칭 실수, 우당탕탕하다가 수비진들 뒤쪽으로 볼이 흘러서 1대1 찬스를 내주는 실점 상황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는 그런 비용신 같은 실수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좌우 측면에 외국인 윙 포워드들을 배치해서 폭넓고 빠른 공격 전개를 보여주고 있고 중원에는 국내 미드필더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적극적인 전방 압박과 수비 전환 시에 상대의 빌드업을 제어하고 역습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북 청주는 아무래도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지난 맞대결 결과처럼 수원 삼성의 실수나 수비 뒷공간을 노려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번 시즌 K리그2에서 최다 실점을 기록 중인 충북 청주이기 때문에 공격으로 그렇게 쉽게 나갈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 수원 삼성은 이번 시즌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6승 3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단서도 있기 때문에 수원 삼성의 승무에서 선택을 한다면 맞대결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수원 삼성이 홈에서 승리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어요. 자, 4번 경기 천안 CTFC 대 화성 FC. 자, K리그2 꼴찌 천안과 K리그2 꼴찌에서 2위인 화성의 경기로 이 경기를 분석을 해서 적중을 한다라는 건 뭐 사실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천안의 경우는 지난 맞대결에서 화성에 역전패를 당했죠. 구종욱 선수의 K리그 데뷔골로 분위기를 가져왔었지만 연달아서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었는데 구종욱 선수는 그 골이 이번 시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아직도 득점 기록이 숫자 1에서 변하지를 않고 있네요. 어쨌든 꼴찌 천안이긴 하지만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탔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즌 전반의 과제였던 수비 안정화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 밑바탕에는 마상훈 선수와 이용희 선수, 김영선 선수를 주축으로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볼때 화성이 천안 CTFC의 3연속 승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상성으로는 화성 FC가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번 경기의 공격 주요 자원인 리마 선수와 알돌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에서 한 방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는 경기죠. 다만 어찌됐든 화성이 상성적인 측면에서는 우세하다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천안 시티즈는 충남 아산에서 공격수 사토미사키 선수를 임대 영입을 하면서 득점력 보강과 공격 루트의 다양화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경기는 예측하기가 힘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천안 CTFC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던 적이 2번이 있는데 2번 모두 패배를 기록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화성FC는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1승 7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승무패 다 나올 수 있다. 판단하에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45회차 K리그2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은 토요일 오전까지 유튜브 게시판에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이미지로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에는 골 때리는 TV 주제가가 이어져 나오니까 주제가 들으시면서 이번 한 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ake it all!